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는 제가 20년 넘게 실무를 하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찐 사례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현금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수표로 하셔라. 두 번째는 부득이 PC 계좌이체 송금 거래나 핸드폰 어플로 하실 때는 조교를 잘 기재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을 많이 인출하셔서 현금 거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현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금 거래를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시면은 비교적 현금 거래를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 국세청의 변칙적인 거래나 의심 거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제가 20년 넘게 실무를 하면서 터득하고 경험한 찐 사례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현금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의 가처분 소득, 자기의 연봉 또는 자기의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 소득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이 가처분 소득 범위 내에서 그것도 가급적 수표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현금 거래를 안전하게 국세청의 CTR이나 STR 거래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표를 뽑더라도, 가처분 소득 내에서 그것도 수표로 뽑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하는 그런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 이 정도 금액까지는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 과세 대상자, 세무 검증 대상자로 보지 않겠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재산 취득이나 부채 등 은행 차입금 등 상환 금액, 기본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과 은행 차입금 등 채무를,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금액과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채무를 갚을 때 쓰는 돈, 그래서 채무 상환 자금, 주택이나 차량 등 기타 자산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 이렇게 자금을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 30세 미만 20대 같은 경우는 주택 취득 자금으로 5천만 원, 일반 차량 등 기타 재산 취득 자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부채,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상환으로 1억, 그래서 총액으로 2억 이하까지는 증여 추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 차입금 등 부채 채무 상환 자금은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서 1억까지는 20대인 경우는 총액으로 다 합산해서 재산 취득, 주택, 차량, 그다음 은행 차입금 상환 등 다 토탈해서 총액으로 1억까지는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억이 넘어갈 때 이제 기본적으로 증여 추정으로 보고 세무 검증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같은 경우는 30대 같은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은 20대 5천에서 1억이 늘어나서 1억 5천까지 주택 취득 자금은 세무 검증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 취득은 똑같이 5천만 원. 그래서 재산 취득은 기본적으로 2억. 그리고 채무 상환은 똑같아요. 5천만 원. 해서 토탈해서 한도는 2억 5천이지만 이 세무 검증으로 보지 않는 총액 한도는 2억. 2억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의심을 하겠다. 증여로 추정하겠다. 입증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40세 이상, 40대 이상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은 평수를 넓혀 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취득자금은 3억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재산은 조금 더 30대 5천에서 2배가 돼서 1억. 재산 취득자금은 기본적으로 4억. 그리고 채무 상환은 5천만 원 동일합니다. 이렇게 한도로는 4억 5천이지만 똑같이 4억 5천을 한도로 주지 않고 총액 한도는 최대 4억. 40대 이상, 40대 50대 그 이상 분들은 총액 한도로 4억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4억이 넘어갔을 때 증여가 아닙니까? 소명하세요 하고 공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0대는 뭐 주택, 차량 등 취득자금, 은행 차입금 상환 등 다 토탈해서 1억이 넘어가면은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서 증여 아닙니까 하고 소명하라는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1억까지 맞춰서 뭐 재산을 취득하고 재물을 상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30대 같은 경우는 한도가 2억입니다. 한도가 2억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총액 한도로 4억이 넘어가야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면은 입증을 하십시오 하는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가급적 4억까지만 재산을 취득하고 재물을 상환하고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더라도 20대 1억, 30대 2억, 40대 50대 4억 정해진 증여 추정 기준을 넘어가더라도 소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뭐 대출을 받았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은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표 현금 외에도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 PC를 통해서 계좌이체하거나 핸드폰 은행 어플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적요란이 있습니다. 적요란에 계좌이체를 하는 목적,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빌려준다 그러면 대여, 빌려줌, 누구누구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적요를 기재하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1000만 원 창구에서 현금을 뽑아야 될 때는 창구에서 문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고액 현금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님, 이 돈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거 어디다 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어떻게 돼요? 고액 현금 거래인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면은 의심거래.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액 상관없이 3일 내에 바로 FIU에 보고를 해버립니다. 언제 날짜로 누구누구가 얼마에 거래를 했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송금처에 대해서 소명을 정확하게 잘 못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FIU는 그러한 거래를 취합을 해서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죠. 그럼 국세청에서는 해당 관할 세무서별로 이거 분석하세요 하고 이제 그 업무를 할당을 해버리죠.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 해당 거래하신 납세자분에게 이거 소명을 해주세요. 원인 불명입니다. 불명확합니다. 이렇게 소명 공문이 딱 보내게 되죠. 그럼 납세자는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 못하면 뭐죠? 바로 증여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좌 이체할 때는 분명하게 적요를 달아라. 그리고 창구에서 현금 거래를 하실 때는 얼버무리시면 안 된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심받지 않게 답변을 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금을 하시거나 출금을 하시는 분이, 특히 입금을 하시는 분은 소득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을 하게 되면 고액 현금 거래, 의심 거래를 떠나서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합니다.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을 출금하거나 입금하실 때는
소득이 있으신 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 현금 거래를 하시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금의 입금 시기를 본인의 소득 발생 시기와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소득이 이렇게 발생됐기 때문에 입금을 한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소득의 발생 시기와 입금 시기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연봉이 3,600이잖아요. 그러면은 월급날 이후에 입금을 하는 게 좋고, 가령 300 중에서 200을 적금을 했다. 그러면 2,400이 그럼 연에 2,400이 적금이, 원금이 적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2,400이 이자 붙어서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적금을 하거나 또는 출금을 하거나 했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편할 때 가서 수금을 했어요. 들쭉날쭉 했죠. 자판기도 한 30개 이상 하면 꽤 수입이 됩니다. 자기가 운전하고 다니던 다마스 있어요. 조그만 차. 다마스 타고 돌면서 그 동전을 다 직금을 해서 은행에 매번 불규칙, 어떨 때는 10일 날, 어떨 때는 20일 날, 어떤 때는 월말에 막 이렇게 마음대로 입금을 하니까 은행 직원이 의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자금으로 이렇게 하는가 의심을 했어요. 물론 이분은 나 자판기 사업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창구 직원이 자판기 사업에 이해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의심거래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의심거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액 현금 1,000만 원 기준 상관없잖아요. 몇백일지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들쭉날쭉 막 입금되면은 그 창구 여직원이 FIU에 3일 내에 신고해버리거든요. 그러면 FIU는 그거를 국세청에 과세당국에 보내줘. 통보를 해서 과세당국은 관할 세무서별로 딱 보내서 관할 세무서가 납세자한테 바로 소명하세요 하고 공문 보내버리죠. 못 보내면 바로 증여세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장님, 좀 귀찮겠지만 날짜를 딱 정해서 월말이면 월말, 25일이면 25일 딱 정해서 가급적 그날 수금을 다 해라. 그래서 이 사장님도 한번 공문을 받아보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귀찮고 머리가 아프니까 그대로 따라 했어요. 매달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수금을 쫙 해갖고 거의 월말에 계속 입금을 하니까 반복적으로 입금을 딱 하니까 이제는 그 창구 여직원하고 절친이 돼가지고, 아, 사장님 이번에 수금 많이 하셨네요 하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묻지도 않고 막 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됐죠. 이렇게 자금 이체도 원칙을 잘 아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금 거래, 자금 거래,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가처분 소득, 연봉, 자기 사업하시면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 그것도 비교적 현금보다는 수표로, 현금 막 부피가 많잖아요. 그것보다 수표로 하셔라. 수표는 이서를 통해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심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표로 가처분 소득 내에서 수표로 하셔라, 1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득이 PC 계좌 이체, 송금 거래나 핸드폰 어플로 하실 때는 조교를 잘 기재하셔라. 조교. 왜 이 돈을 보내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조교를 잘 기재해 달라. 그리고 조교를 은행 어플, 핸드폰으로 보내든 PC로 송금을 하든 조교로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교는 6글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PC 송금이나 핸드폰 어플에 그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내가 송금을 딱 했어. 조교를 못 써버렸어. 모르고 그냥 송금만 딱 해버렸어.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능은 그 계좌 이체를 열어서 그 메모를 열 수가 있어요. 메모는 비교적 많이 쓸 수가 있어요. 한 3줄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3줄 정도. 메모에 구체적으로 쫙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송금하면서 어플로 돈을 보내시면서 조교를 놓치셨더라도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조교 말고 메모 기능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창구 문답에서 버벅거리지 말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즉각적으로 하라. 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답 거래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보낸다, 왜 보낸다, 이 자금은 출처가 어떻게 된다, 뭐 내가 뭐 부동산을 팔았다, 임대료를 받았다, 보증금을 받았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 준비를 하고 딱 가셔야 돼요. 그래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입금을 하시는 분이 가급적 연봉이 있으신 분,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 입금하고 출금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입금하는 시기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해라. 그러면은 금융기관 창구 직원의 의심거래 대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더 잘하면은 창구 직원하고 친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득이 현금 거래나 송금 거래, 금융 거래를 하시게 될 때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현금 거래, 금융 거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표를 뽑을 때 그 주의사항은, 수표는 이제 배설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이 포착이 되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통장 PC로 계좌 이체하듯이 꼬리표가 다 남기 때문에 그 의심거래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표를 뽑을 때는 철저하게 조교, 문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한테 미리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돈은 내가 월세 받은 거다, 뭐 보증금 받은 거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빌린 거다, 아니면 뭐 소득 발생한 거다, 이렇게 문답 준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가셔서 즉각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창구 여직원한테 답변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 어플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도 은행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돈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막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교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교를 써놔야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소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교를 잘 기재하셔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교를 놓쳤을 경우는 컴퓨터 PC 송금이든 핸드폰 어플 송금이든 밑에 보시면은 메모 기능이 있다. 이 거래에 대해서 비만 기록을 해놓을 수 있는 메모 기능이 PC든 핸드폰이든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두셔라. 그때그때 해두셔라. 시간 지나면은 기억이 흐릿해져서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바로. 조교를 못 썼다, 바로 비만 기록 메모 기능으로 가서 다 적어 놓으세요. 정확하게, 꼼꼼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뭐 PC 송금, 핸드폰 어플 송금 이렇게 해서 메모까지 잘 했어요. 조교도 적고 메모까지 잘 했어요. 또는 조교를 놓쳐서 메모를 잘 해놨어요. 여기까지도 사실 반쪽짜리입니다. 나중에 일이 터져서 소명을 해야 될 때 이 메모 기능은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워딩을 한 거잖아요. 워딩을 한 건데 백업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PC로 송금하거나 어플로 송금할 때 조교 메모 잘 해놓으시고, 증빙까지, 증거서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받았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한테 빌렸다. 친구한테 뭐 공짜로 빌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차용증 쓰잖아요. 그럼 차용증. 이런 서류를 잘 보관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5년. 세금 문제에는 최소 5년은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기본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래도 뭐 국세나 이런 건 최소 5년은 보관하셔야 되고, 증여 상속세로 넘어가면 기본이 10년이니까 10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10년 막 이사 다니고 결혼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보관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파일, 이런 자료 보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로 인연을 맺으시면은 과세당국 국세청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자료, 파일, 송수신 보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동일하게 050 전자팩스 시스템 쓰고요. 무기한, 무한정 보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보관할 수 있는 네이버 파일 관리 시스템인 마이박스를 최대 용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 보관은 뭐 수백 개 업체가 들어와도 무한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일 송수신 시스템을
보관까지 되는 그런 전자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마이박스 최대 용량 맥시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 자료는 아무리 많은 자료일지라도 뭐 10년, 20년 저희들 삭제하지 않습니다. 최대 용량을 쓰기 때문에 10년, 20년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 특히 저 이승희 세무사를 찾아오시면은 이러한 유용한 기능, 다른 어느 세무사들한테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훌륭한 서비스를 저희 이승희 세무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나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를 찾아오시면은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이승희 세무사, 저희 세무사 10명이 20년째 하고 있는 싹풀 절세연구소를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상담실장님이 업무 시간에는 항상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전화번호는 밑에 나가는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저희 친절한 저희 상담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필수 4대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세는 당연한 전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절세나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경영을 하고 절세 연구를 넘어서 세테크를 넘어서 세금 관리를 연구하는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상담실장님이 항시 핸드폰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의 시스템이나 싹풀 절세연구소의 절세나 세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나가는 저희 상담실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제가 20년 넘게 세금 업무를 해보니까 세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처럼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 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막 80점, 90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공개된 곳에서 뭐 세무사님이든 또는 비전문가 이렇게 방송인이든 이런 분들이 엑기스를 다 찾아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찾아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지만 사실은 엑기스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치는 3%, 5%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시고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유튜브 보고 본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설프게 자신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세무사들을 뭐 두세 명 찾아가 보니까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금 싼 세무사 찾아가서 해버리니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 3%에서 빵꾸가 나서 나중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 나중에 뭐 3년, 5년 뒤에 터지면은 과태료 때문에 엄청납니다. 최장 9년 만에 터지는 것도 봤어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그럼 증여세 폭탄, 상속세 추가납부,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시고 리스크를 세금이라는 지뢰를 밟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실무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가셔라. 절세를 하는 세무사님들의 그 요금을 줄이기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세무사님,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